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방역 및 위생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일상생활 안에서 손 씻기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2020년 감염병 예방 행태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7.3%가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한다고 답했습니다. 전년 대비 14.9% 증가했습니다. 다만 화장실 이용자를 관찰한 결과 용변 뒤 손을 씻은 사람은 75.4%였고 비누를 사용한 사람은 28%에 불과했습니다. 손을 안 씻는 이유는 습관이 안 됐다가 51.4%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귀찮다, 비누가 없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혈당을 반영하는 당화 혈색소 수치가 높으면 폐암 방사선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희대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연구팀이 방사선 치료를 앞둔 3기 폐암 환자 104명의 당화 혈색소를 측정했습니다. 당화 혈색소의 정상 범위는 6%인데 이보다 수치가 낮은 환자 그룹의 경우 방사선 치료 뒤 국소 재발이 없는 1년 생존율이 88.3%, 3년 생존율은 63%를 보였는데요. 수치가 6%를 넘긴 환자 그룹은 1년 생존율 75.5%, 3년 생존율은 41.8%에 그쳤습니다. 연구팀은 만성 고혈당이 혈관을 손상시켜 종양 내부로 전해지는 산소 공급을 제한하고 저산소 상태에 빠진 종양이 방사선 치료에 저항성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 망막병증은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3대 안과 질환으로 꼽힙니다. 고령사회로 갈수록 이들 질환의 발생 빈도는 늘고 있지만 검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한안과학회는 2017에서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70세 이상에서 3.2명당 1명꼴로 황반변성이 발생하고 당뇨 환자 5명 중 1명은 당뇨 망막병증을 앓고 있다며 당뇨 망막병증의 경우 합병증 확인을 위해 검사를 받은 사람이 23%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학회는 초기 증상을 자각하기 힘든 실명 질환은 적기 치료가 중요하다면서 망막이나 시신경의 이상 여부를 알 수 있는 안저 검사를 통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관절에 염증이 침범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치료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합니다. 스테로이드를 장기 투여하면 뼈 건강을 악화시켜 골다공증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골밀도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스테로이드 용량을 제시했습니다. 아주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연구팀은 스테로이드 용량에 따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골밀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스테로이드 제제인 프레드니솔론을 2.5mg 이하 초저용량으로 사용하면 증상이 사라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골밀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염증 매개 물질이 뼈 대사에 악영향을 주기도 해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편이라며 염증 치료와 함께 칼슘 및 비타민 D 섭취, 규칙적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흡연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대사증후군 발생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 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40세 미만 성인 8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흡연 중인 사람의 대사증후군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2.4배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흡연 그룹은 고중성 지방혈증과 저 HDL 콜레스테롤 혈증 위험도 각각 2.56배, 3.03배 높았다며 흡연 기간과 상관없이 흡연 행위 자체가 대사증후군 위험을 상승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은 피부 질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병원에 내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치료법을 살펴보시나요? 대한피부과학회에서 최근 6개월 내
피부 문제로 병원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52.3%만 병원에 바로 내원해서 치료를 받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24.5%는 증상이 나아질 때까지 지켜본다고 했고, 또 19.7%는 온라인, SNS를 통해 해결 방안을 스스로 찾아보며, 또 3.5%는 약국 혹은 민간요법으로 치료한다고 응답했는데요. 한마디로 국민 절반은 피부 질환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 바로 내원하지 않고 지켜보거나 또 온라인 등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으면서 자가 치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바로 병원에 내원하지 않는 이유로 20대에서는요, 피부과 진료 비용이 비쌀 것 같아서 또는 피부 질환은 쉽게 좋아지는 가벼운 병이기 때문에 라는 응답을 많이 했고요. 또 40대 이상에서는 피부과 약은 독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선택해서 중장년층에서 피부과 약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피부 질환은 물론 발병 초기에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토피 피부염, 또 건성과 같은 만성 난치성 질환은 재발과 호전을 반복하는 경과를 가지면서 또 내과적 질환이라든지 감염성 합병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부 질환이 발병했다면 피부과에 바로 내원해서 피부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료를 받고 또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부작용 없이 피부 건강을 지키는 길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피부과 전문의는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1년간의 인턴 의사 기간을 마친 후 전공이라는 4년간의 피부과 전문 임상 수련 과정을 마치고 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이 피부과 전문의가 치료하는 병원을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했는데요. 53.1%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자, 그분들을 대상으로 또 추가 설문을 진행해봤는데, 자, 피부과 전문의 자격과 또 피부과 전문의 병원 간판을 구분하는 설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답률이 각각 76.8%, 또 72%를 기록했어요. 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 병원으로 알고 방문했지만 이후에 그게 아님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72.4%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피부과라고 적혀 있으면 모두 전문의 병원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즉, 병원 간판의 표기로 인한 오해 때문인 거죠. 본래 비전문의 병원에서 피부과를 간판에 표기할 때는 땡땡땡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라고 기술해야 하고요. 이때 피부과의 글씨 크기는 상호 크기의 2분의 1 이하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비전문의 병원에서 이 간판에 진료과목이란 글씨를 누락하거나 또 진료과목이란 글씨가 눈에 잘 띄지 않게 간판을 제작해서 환자들에게 피부과 전문의 병원인 듯한 착각을 준다고 하는데요. 자, 피부과 전문의 병원의 간판은요, 땡땡땡 피부과 의원으로 표기해야 하고요. 또 빨간색 바탕의 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피부과 전문의라고 쓰여 있는 로고를 사용합니다. 만약 간판을 보고 판단하는 게 헷갈리신다면 병원 입구에서 대한피부과 의사회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의사의 양력, 피부과 전문의 자격증을 통해서도 전문의 병원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 건강 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